자, 이제 실력업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문제는 어느 고등학교 2학년에서 2학년 학생 4명, 3학년 학생 2명이 같은 학년끼리 2명씩 한 조를 만들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앉으려고 해요. 서로 다른 2개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둔다라고 할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. 먼저 원탁을 생각을 해보고요. 원탁에 사이에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, 자, 2명 앉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자리가 하나씩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2명 앉고 2명 이렇게 앉는 경우가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게 되면 9자리를 다 채우게 되는 거죠. 자,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를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갑시다.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. 지금 이 문제에서 좀 응용해서 4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4명의 학생을 2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. 나누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. A, B, C, D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경우는 A, B를 먼저 뽑고 C, D를 먼저 뽑은 거죠. 자,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4 컨비네이션 2하고 4명 중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? 아니죠. 문제는 뭐냐면 A, B를 먼저 뽑을 수도 있지만 C, D를 먼저 뽑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C, D, A, B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, 위에하고 아래는 어떤가요? 결과를 놓고 보면 같은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가 아니라 거기에서 같은 것이 발생하는 만큼 2 팩토리얼 분의 1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. 일단은 조를 나누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조를 나누는 경우. 자, 3학년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요. 2학년 2명을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나눈 상태에서 조를 이렇게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를 우리가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. 어차피 빈 원탁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원순열이 틀어지는 상황은 안 돼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셋을 우리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, 그렇죠. 3-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3-1 팩토리얼 한 다음에 자, 근데 이 안에 몇 사람씩 있습니까? 2사람씩 있죠? 2사람씩. 자,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. 각각 2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를 나누는 경우에서 곱하기 자, 이렇게 나눈 조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? 자, 그렇죠. 자, 여기서는 맨 앞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? 그렇죠. 3이죠. 되나요, 여기까지? 그 다음에 3-1 팩토리얼은 2예요.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면 8이죠. 자, 그래서 마저 구해준다라고 하면 48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.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을 따라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몇 개 찍어 보도록 하죠. 자,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A점이라고 둬보죠. 그 다음에 이 점을 B점이라고 둬봅시다. 자, 그렇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이제 A까지 우리가 가는 경우의 수 왼쪽으로
두 번, 뭐 위쪽으로 한 번 해서 갈 수 있겠죠. B까지도 왼쪽으로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 번에 걸쳐서 이 A, B에 올 수 있기 때문에 A하고 B에 동시에 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다가 또 찍어 볼까요? 자, C라는 점을 찍고 D라는 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는 점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집을 먼저 갔다가 A를 지점을 들렸다가 C 지점을 지나갔다가 도서관을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그러면 집에서 A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? 세 가지죠. 자, 세 가지. 그 다음에 C까지 가는 것은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역시 C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돼요.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됩니까?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집에서 A를 거쳐서 D를 거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. 역시 집에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. 자,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역시 두 가지예요. 그 다음에 D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? 그렇죠.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총 18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B를 거쳐서 자, B를 거쳐서 갈 때 최단거리로 간다라고 하면 C를 갈 수는 없는 거죠. 자, 그렇다라고 하면 D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자, 그 상태에서 역시 도서관까지 가는 경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집에서 B까지 가는 경우 1한 가지가 되고요. B에서 D까지도 한 가지. 아, 그러네요. 도서관에서 D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것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3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합해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3 더하기 18 더하기 3 다시 말하면 24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문제 보시죠. 좌표 평면 위에 3,1의 위치에 자, 여기가 이제 3,1이네요. 3,1의 위치에 있는 점 P가 한 번에 1만큼씩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 움직인다. 자, 여기서 3,1을 출발한 점 P가 6번 움직여서 최종 위치가 원점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네요. 자, 그러면 일단 P에서 원점까지 가려면 최소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아래로 한 번 가야 돼요. 맞나요? 자, 그리고 왼쪽으로 한 번, 두 번, 세 번인 거죠. 자, 아무리 못해도 4번은 움직여야 원점으로 갈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4번을 움직여서가 문제가 아니죠. 6번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6번을 움직여서 자, 이 원점까지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4번의 아래쪽, 왼쪽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자, 나머지 2번은 어떤 겁니까? 갔다 오는 것을 그런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한 번을 간다든지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. 첫 번째 상황은 자,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위아래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위아래 있고 아래로 한 번, 왼쪽으로 하나, 둘,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준다라고 하면 자,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, 2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. 자,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60까지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? 이번에는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일단은 아래쪽으로 와야 되니까요. 아래쪽으로 오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. 좌측,
좌측으로 간 거예요. 그럼 좌우가 한 번씩 더 나와야 되니까 좌우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. 6팩토리얼을 얼마로? 4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. 그럼 6 곱하기 5가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? 그렇죠? 3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.